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이 우리 국민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대한민국 경제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 GDP와 GNP의 차이를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클릭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GDP, GNP는 아주 단순한 기초 개념인데 그걸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GDP는 그 나라 영토 기준으로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재화의 합계를 다 포함한 거죠.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국내 총 생산하고 또 여러분 수요와 공급 아시잖아요. 총 수요하고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자동차하고 컴퓨터 두 개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컴퓨터 뭐 1000만 대, 자동차 10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900만 대, 컴퓨터 900만 대 하면은 국민소득은 900만 대에서 결정이 되고 100만 대는 공급이 넘치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제 전체 확대하면은 두 재화뿐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재화가 생산이 되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얘기할 때는 총 공급하고 총 수요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총 공급은 글자 그대로 공급되는 걸 모두 합한 거예요. 재화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통신, 금융, 교육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흔히 총 공급은 Y라고 표시를 합니다. Y. 그럼 이제 총 수요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산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균형이 되죠. 수요가 없다면은 재고가 쌓이고 그게 바로 경기 침체 원인이죠. 그 수요는 뭘로 구성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사시잖아요. 그거를 민간 부분의 소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손님이 없어 소비를 안 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민간의 소비. 소비를 이제 약자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영어의 consumption에서 C를 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C입니다. C. 거의 뭐 그 나라 경제 60%,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민간 소비자가 쓰는 거 이외에 또 누가 지출을 합니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생산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사죠. 같은 자동차도 우리가 소비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는 게 있죠. 그거는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투자라고 구별합니다. 똑같은 소비라도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I, inves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구성하는 제일 큰 항목이 민간의 소비, C,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침체되니까 누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요? 우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부의 지출입니다. 그 정부의 지출은 약자로 government의 G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보면은 수요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그 수출이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수출은 엑스포트 해가지고 X를 씁니다. 근데 수출을 넣게 되면은 이번엔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 임포트, M을 씁니다. 그런데 수출과 수입은 어때요? 기능이 반대죠. 수출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고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국내에서 순수하게 쓰여지는 수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은 100억 불 했는데 수입은 80억 불 했다면은 국내 수요로 순수하게 남는 건 20억 불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수입이 더 많다면은 우리 국내 수요가 외국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국민 경제에서 전체 수요는 5가지 항목이 있는 거예요. 민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CIG, 그리고 수출과 수입, 순수출, X에서 M을 빼면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 항목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차례대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은행이나 증권시장에 자금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이자율이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은 경기가 침체되면 이자율을 낮춰서 투자를 촉진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이자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소비를 더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가처분 소득이에요. 여러분이 급여를 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세금을 빼고 80만 원을 받잖아요. 그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얘기한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세금이 많아지면은 우리 소득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어때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 식에서 C가 민간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 성장,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은 정부가 그걸 갖다 쓰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정부가 쓸 때까지는 여러 절차를 또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해요. 그리고 정부가 쓰는 것은 딱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비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민간의 소비인데 민간의 소비를 절대적으로 위축시키죠. 그런데 요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세도 있죠, 취득세도 있죠, 등록세도 있죠, 의료보험도 있죠.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월급을 좀 받아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몇 달 있다 이 세금 내고 저 세금 내고 그러면은 그로스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네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의 경제 회복의 잠재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이런 속도로 계속 확대된다면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탈피하는데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